아, 이런 걸 어떻게 힘으로 열어? 이거 머리를 써야지. 그렇지. 빙고. 그렇지. 열렸다. 드디어 범죄도시 3가 개봉하였습니다. 이 범죄도시 3의 흥행을 애타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화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 모두가 흥행되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한국 영화가 코로나 이후로 이 OTT 발전과 또 엄청난 관람비 인상으로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이 심각한 침체가 왔고 한국 영화에 투자를 꺼리는 상황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는 계속 침체를 겪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쉽게, 관객들은 극장에 가지 않습니다. 아니, 가긴 가지만 한국 영화는 안 봐요. 안 보는 이유는 볼 게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유명한 배우 감독들이 죄다 OTT로 충만해져 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범죄도시 3가 다른 한국 영화의 흥행의 물줄기를 이어줄지, 이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범죄도시 3의 보도자를 보니까 대체불가 괴물 형사 마석도 서울광역수사대로 발탁, 베트남 납치 살해 검거 후 7년 뒤, 그러니까 7년 뒤가 배경이죠. 마석도는 새로운 팀원들과 함께 살인사건을 조사한다. 사건 조사 중에 마석도는 신종 마약 사건이 연루되어 있음을 알게 되고 수사를 확대한다. 한편 마약 사건의 배우인 주성철은 계속해서 판을 키워갔고, 약을 유통하던 일본 조직 리키까지 한국에 들어오면서 사건의 규모는 점점 커져가는데 나쁜 놈들 잡는데 이유 없고 제한 없다. 커진 판도 시원하게 싹 쓸어버린다. 이런 줄거리로 등장한 범죄도시 3, 이 무지막지한 형사 마석토가 또 한 판 세상을 들썩이게 할 모양인데, 아니, 이미 세상을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과장이 아닌 게, 제가 이 기사를 보니까 이 영화 범죄도시 3가 해외에서 무려 158개국에서 선판매되었다고 합니다. 158개국입니다. 대만, 홍콩, 베트남 등 아시아 주요 국가와 북미, 중동,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대부분 국가에서 모두 판매되는, 그래서 해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물론 전작인 범죄도시2도 해외에서 무려 130여 개국에서 판매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범죄도시3는 무려 158개국이에요. 제가 나라 수를 보니까 전 세계 국가가 237개국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158개국이라면 진짜로 듣도 보도 못한 나라 말고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이 영화를 본다는 얘기가 됩니다. 제가 범죄도시 3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꼭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게 되겠지만, 이 범죄도시 시리즈는 정말로 대단히 성공한 그런 프랜차이즈죠. 그래서 범죄 액션 영화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르입니다. 이 범죄 사건이 재미있는 이유는 이 나쁜 놈들이 우여곡절 속에서 정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 짜릿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범죄 사건을 파헤쳐 나갈 형사나 어떤 변호사나 기자가 이 당차게 사건을 파헤치고 주인공이 범죄 조직을 소탕해 나가는 그런 류의 영화, 정말 제대로 잘 만들면 이 대박 흥행이 보장되곤 했었습니다. 제가 범죄도시 1편이 나와서 처음 봤을 때 와, 이거 2편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라도 그렇게 예측했겠죠. 제가 범죄도시 1편을 보고 난 이후에 지금껏 영화의 어떤 잔혹한 장면들은 넘겨가면서 적어도 한 7, 8번 본 것 같아요. 베테랑이나 극한직업이라는 영화와 더불어서 늘 OTT를 들춰보는 그런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이 범죄도시 시리즈는 굉장히 잔인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코믹해요. 게다가 실화를 바탕으로 기획되었다는 점에 더 많은 공감을 갖게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범죄도시의 1등 공신은 누가 뭐래도 마동석이죠. 괴물 형사 마석도가 무식하게 부셔버리는 그 쾌감 액션은요, 그 후련함을 넘어서 그를 찬양하게 만들어요. 그를 대체할 배우는 우리나라에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헐리우드에서도 몇 안 될 겁니다. 이런 마동석표 카타르시스를 맛본 범죄도시 1편은 무려 688만 명의 대단한 흥행을 이루고야 말았는데요. 그 폭발력으로 80년대 중후반에 홍콩 르아르 영화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그래서 오우상 감독으로 대변되고, 그리고 주윤발 장구경의 그 영웅본색이나 주윤발의 첩혈싸움 같은 홍콩 영화들은 늘 저를 좀 설레게 했었습니다. 주윤발의 그 고독한 눈빛 연기, 그리고 악당이지만 정의를 알고 정말로 아이를 사랑하는 그 멋진 킬러의 모습, 정말 멋졌었죠. 그때 주윤발은 정말 대체 불가한 그런 배우였습니다. 하지만 이 홍콩 르아르의 불꽃은 한 시대를 풍미하며 너무나도 쉽게 꺼져버렸어요. 그 뒤로 정말 재미있는 그런 범죄 코믹 액션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90년대 초반에 이 강우석 감독과 안성기, 박중훈의 그 콤비가 멋진 그런 투캅스 시리즈였습니다. 여기부터 무언가 범죄 액션 프랜차이즈의 시작점인 것 같아요. 이 투캅스 시리즈에서 비리 형사 안성기의 그 능글능글한 그 연기와 파트너로 새로 들어오게 되는 이 경찰대 수석 졸업생 박중훈의 올곧은 경찰 연기는 초반에 굉장한 재미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영화 중반을 지나면서 점점 타락해가는 그런 박중훈의 연기는 더 스피드한 재미를 안겨주고 있죠. 투캅스는 박중훈과 안성기의 그 명 콤비가 이 재미와 코믹 요소를 극대화시켰던 그런 수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투캅스라는 영화도 당시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모티브가 되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 뒤로 투캅스 3까지 나왔지만은 이 투캅스 2까지는 기억이 나요. 투캅스 2까지는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투캅스 3가 되면서 이 뭔가 신선도를 올리기 위해서 여자 형사가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투캅스의 재미는 반감이 되고 굉장히 무거워져 갔어요. 그런데 투캅스 시리즈와 결을 같이 하지만 동일한 감독과 비슷한 소재로 버무려져 있지만 투캅스와는 또 다른 반전 매력 있는 범죄 액션 영화가 또다시 나오게 됩니다. 바로 같은 감독, 강우석 감독의 공공의 적이라는 그 영화죠. 이 영화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때가 2000년대 초반인데 이 영화는 투캅스와 비슷해요. 내용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개성을 보여줍니다. 바로 주연을 맡은 설경구 때문이죠. 강동경찰서 강력계 강철중 경사 이런 멘트. 이 공공의 적 역시 정말로 대체 불가한 형사 강철중이 나오고 이 불을 뿜는 액션 연기와 코믹함은 내내 웃게 만들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또한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이 영화 속에 조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깨소금 연기는 이 영화를 지탱해주는 또 하나의 굉장히 단단한 축이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유명해진 배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는 어엿한 주연급으로 성장한 배우 유해진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로 웃겼어요. 그런데 이 영화는 어떤 이유에선지 2편에선 형사가 갑자기 검사가 되더니 3편인 강철중에서는 다시 형사로 돌아옵니다. 이거는 마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터미네이터 시리즈 그 스토리텔링이 엉망진창이 되어서 뭔가 좀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과 좀 비슷한 맥락이죠. 게다가 3편 제목은 강철중, 공공의 적 1-1 이거인 거 보니 뭔가 후속작을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왜 후속작이 나오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강철중 역시 당시로서는 한 400만을 넘긴 그런 흥행을 이루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영화는 편인 공공의 적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전에 홍콩 루아르 영화나 투캅스나 공공의 적, 범죄도시 시리즈는 모두 비슷한 듯 굉장히 캐릭터가 다른 영화이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류승환 감독과 황정민 주연의 이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는데 이 베테랑 2가 나온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이 역시 대박 날 것 같은데 왜 만들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소문은 무성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병헌 감독과 류승룡, 이한희, 진선균 주연의 극한직업이 있었습니다. 이 역시도 극한직업 2가 나온다면 아주 정말 즐거운 비명을 지르면서 재밌게 볼 영화가 될 텐데 이 영화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영화이긴 하지만 마동석이 나오는 부산행 2가 나온다면 근데 마동석이 좀비가 되었죠. 아무튼 범죄도시 3가 대박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한국 영화가 더욱 빛나고 멋진 영화들이 더 많이 제작되고요. 그리고 더 크게 흥행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나왔어요?